지금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칠불사에서 새벽에 삽질을 해서 그게 이제 그 홍매화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 지금 요즘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지금 사건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명태균 씨가 이제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천하람 의원이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고요. 뒤에서 이제 그 이준석 의원이 코를 긁으면서 이제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런 사진인데, 그래서 이제 불똥이 결국 개혁신당으로 튀고 있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총선 개혁, 공천 개입 의혹은 뚜렷한 물증 이게 나오질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영선 의원하고 둘이 주고받은 텔레그램도 나온 바 없고, 자 그런데 이제 여당은 결국은 이준석 의원이 김영선 전 의원과 이 칠불사에서 심야 회동을 한 것 자체가 어떤 공천거래 의혹 아니냐, 그러면서 이걸 계속 부풀리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개혁신당은 신진 정치 세력을 짓밟으려는 악의적인 허위 음해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윤석 기자님, 이거 네.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데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명태균 씨라는 사람 자체는 뭐 무속인이나 무당 뭐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보수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정치 컨설턴트였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오늘 안철수 의원을 또 저격을 했어요. 안철수 의원하고 사진 촬영한 그 사진을 올리면서 저는 명태가 아니라 명태균입니다.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난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SNS에 글을 올렸는데 공개 저격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1번이 이준석 천하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 자체를 명태균 씨가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2번이 안철수가 된 거예요. 근데 3번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명태균 씨가 내가 갖고 있는 파일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저는 이런 걸 과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이런 거를 계속 시리즈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명태균 게이트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느냐인데 내일 새벽 6시에 뉴스토마토에서 추가 보도를 합니다. 또? 예, 추가 보도를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명태균이란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나? 그래서 명태균은 어떻게 중앙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나, 이제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텔레그램 메시지 나눈 거 있어 없어, 캡처 있어 없어, 이제 이걸로 쭉 갔는데 이게 핵심이 아닌 거죠. 지금 단계에서는 뉴스토마토가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대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이른바 지난 대선 협상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하고의 뭐 협상장에까지 나타났었던 거냐, 이제 이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이고, 명태균 씨 스스로 주장한 것처럼 김영선 의원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하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본인이다. 그리고 내가 김영선 의원의 전략 공천을 김건희 여사에게 실제로 요구했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나는 힘이 없고 하더라도 경선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게 팩트라고 한다면 이 자체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명태균 씨나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관위원회에 무슨 직책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런 직책도 없는 사람들이 마쿠에서 그 정보를 다 미리 알아요. 김영선 컷오프야. 뭐 이런 거 준비해. 이런 말을 다 한 게 녹음 파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대체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누가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한 거며, 그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이거 기자들이 취재해서 다 밝혀내야 되고 또 검찰이 수사로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 한 축은 서울의 소리 보도입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엊그저께 나온 보도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인 김대남 씨라는 사람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주고받은 그 통화 내역을 통해서 실제로 그 공관위를 움직이는 김건희 여사를 대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이철규 의원이다. 물론 본인은 부인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어디로 갈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그러니까 지금 창원 게이트 하나 나온 거고요. 용인 게이트 하나 나온 겁니다. 이원면 비서관 관련해서. 거기까지. 그리고 예. 다른 게이트가 더 나오고 있고 기자들이 상당히 취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네. 뚝이 무너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댓글에는 이제 새벽에 웬 삽질을 하냐, 예. 새벽에 나무 심는 게 정상이냐, 그다음에 칠불사 스님이 용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승리 묘목 심은 거냐, 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옛날에 그 시조에 딱 답이 있다 봐요. 예. 옛날에 그 벽오동 푸른 오동나무 있죠. 예. 이걸 이게 달 아래에서 심은 게 시조가 있어요. 아하.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버렸더니 아하. 봉황을 버렸더니 내가 잘못 심은 탓인가 기다려도 아니 온다. 무심한 일편 명월이 빈가지에 걸렸으랴. 달 있을 때 오동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봉황을 본다는 말은 야 밤에 낮에 심으면 안 돼. 밤에 요걸 딱 심어야 너 배지도 둘리 달고 이준석이 너 대통령도 되고 개신당이 이번에 개혁신당이 이번에 뭐 원내교섭단체 되고 네. 이러니까요. 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주술입니다. 이게 주술 무속. 저는 그래 봅니다. 그거 아니고 이게 밤에 그렇게 진지하게 심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저는 봉황은 새벽 4시입니다. 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낮에 심으면 되는데 그 급할 때 밤에 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심을 때 원래 그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주술로 보고 그다음에 하나 더 아까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요. 예. 이거는 시체 없는 살인 사건입니다. 시체 없는 살인 어제 사건. 허민 문화일보 예. 그분이 칼럼도 썼지만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자료를 토마토에 준 게 김영선 의원의 비서관입니다. 예.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가질 수 있는 자료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예. 명태균 씨나 김영선 의원이 폭로하는 게 아니잖아. 예. 그렇다면 이게 비서가 본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예. 뭐 돈 보내는 게 이런 건 알겠지. 비서가 보냈으니까 핵의 책임자니까. 따라서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 주위에요. 공천 떨어진 사람들 거의 99%는 전부 이게 김건희 여사 때문에 떨어졌대. 예. 이번에 대통령실 비서관 수석 떨어진 사람도 예. 자기 김건희 라인한테 밀렸대. 떨어진 사람들은 전부 예. 김건희 탓이야. 왜? 자기가 윤석열은 대통령한테 밀렸으면 실력도 없고 김건희에서 핑계 대면 자기는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이 되고 예. 마치 된 사람이 김건희에서 백으로 된 것처럼 전부 그래요. 전부 김건희에서 파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거요. 앞으로 100개 더 넣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도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엊그제 서울의 소리 보도에 나온 김대남 이분은 과거에 저희 당 강남구청장 후보에서도 경선도 못했어요. 컷오프 되신 분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거 공정한 공천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부족을 탓하기는 어려우니까 김건희 여사 탓하는 겁니다. 근데 김영선 의원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가 밀었던 분이 지금 공천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김영선 의원은 작년 연말서부터 컷오프 대상이라고 그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그 김영선 의원실 분들이랑 한번 밥을 먹었는데 그 의원실의 보좌진들도 걱정을 해요. 아, 우리 의원님 내년에 갈 데 없다. 어떡하냐. 본인들도 걱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원칙에 입각한 시스템 공천을 했는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 영부인의 공천 개입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 나무 심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공개 오디션을 했었던 나는 국대다로 처음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뭐 이런 사주, 뭐 무속, 저 이런 거 관심이 좀 어떻게 보시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전혀 자기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이런 거 말도 안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 나무 심은 그냥 하나의 그냥 뭐 요청했으니까 심어준 것 같고 이 그냥 그 자신이 뭐 김건희 여사와 가깝다라고 하는 그 과대망상증에 걸린 그 한 분 때문에 일종의 해프닝으로 지나가야 될 것이 지금 일부 그 인터넷 언론 때문에 굉장히 침소봉대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증거는 못 내놓고 있고 정확한 증거도 국민들께 알리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황색 언론의 취재 행태를 지금 비판해야지 이 문제를 뭐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다, 국민의힘을 비판한다, 온갖 억측과 낭설만 유포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칠불사의 홍매화 새벽에 심고 이제 공교롭긴 한데 두 분이 다 배지를 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댓글도 올라왔어요. 이제 칠불사에 새벽에 가서 홍매화 심는 사람 많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왔고요.
또 이제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는데 김영선 전 의원하고 이준석이 딜을 했고 천안함이 7불사에서 김영선과 3박 3일 합숙하면서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는데 이후에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반대한 게 팩트다 이런 주장도 하는 분이 있거든요. 뭐 그런 주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명태균 씨가 이 사진 올린 거는 나는 너희가 7불사에서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잘 대응해라. 나는 더 뭐가 있어. 뭐 이런 지금 뉘앙스인데 이분을 과연 명태균 씨를 여사를 팔아가는 과대 망상증 환자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민정 기능이 무너져 있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뭐 과거의 대통령실 특히 청와대 같은 데에는 민정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누가 누구를 팔고 다닌다 이런 소문만 나도 가가지고 확인하고 사실관계 다 이거 확인합니다. 그게 민정 기능이에요. 그런데 여사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공천 특히 김영선 의원이 4선 의원까지 한 분이 이 사람에게 세비를 절반씩 띄워주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과정 5선 됐으니까 이제 네. 이것 때문에 됐으니까 예.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분명히 민정에서 확인해가지고 주의를 주든가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것은 여전히 어쨌든 지금 대통령실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네. 갈 수밖에 없다. 자, 서정욱 변호사 조금 기회 드릴게요. 반론. 아니 제- 장기자 할 말 다 했어.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앞서 이제 우리 대변인님께서 황색 언론이라고 뉴스토마토를 좀 그 네. 비하하셨는데 아니 서울의 소리 말씀드리는 아 서울의 거예요. 소리예요? 예, 예. 예. 그러면 뉴스토마토는 아니고. 예, 예. 예. 하여튼 뭐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을 하는 정도인데 그러면 왜 대통령실은 그동안 그렇게 뭐 작은 이슈에도 발끈해서 가짜 뉴스 엄단하겠다라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대통령실이 이 현안과 관련해서는 왜 계속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뉴스토마토에서 첫 보도가 나온 게 벌써 보름이 넘었고 그리고 2차 보도 추가 보도가 계속 예고가 된 상황에서 명태균 씨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텔레그램이 없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이 왜 대응을 안 합니까? 저는 그게 미스테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7불사도 모두 보수의 민낯이 너무 부끄러운 수준인 거예요. 네. 자, 댓글 소개해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5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클래스 이렇게 비판적 의견이 있고요. 민정수석실 글이 잘해서 문다혜는 사고 쳤냐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